안녕하세요. 방구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어 EBS 수특 연계 어떻게 대비할지 메가스터디 대성 이투스 순으로 알아보고 이감 상상 바탕 한수처럼 대중적인 국어 연구소까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민철의 EBS 분석, 줄여서 강이분입니다. 편의상 작년 OT 판서 내용들을 가져왔는데 이런 식으로 교재 및 강의 구성은 기출 점검, 자체 제작 지문,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EBS를 요약 정리하는 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EBS 작품 정리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불필요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쿼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작 지문도 늘어났고 출제진이 늘어나면서 퀄리티도 늘어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이건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시중 서점, 엔제, 자체 문항 같은 것들 다 보시면서 내가 짱이다, 내가 가장 공들여 만들었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교재 맛보기 같은 부분들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렇게 10분 뚝딱 EBS 정리라고 되어 있고 수특수안을 다 풀고 난 다음에 진입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 그런 강의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엔 작년 구성은 다음과 같고요. 독서 쿼리도 함께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동욱쌤 EBS 클래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동욱쌤은 수특 문학편, 수완 문학편, 독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맛보기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는데 작년에도 15강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3월 말 정도에 스타트 하실 거라고 하셨고 EBS 연계 효과는 이제 시험장에서의 낯섦의 극복,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오는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지만 과유불급이라는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운문만 강의를 진행하시고 다음과 같은 현대소설, 수픽, 희곡, 시나리오 같은 것들은 크게 강조하지 않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하고 나머지 작품을 대비하는 걸 이제 조금 더 강조를 하시죠. 이거는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신 강사쌤들도 많은데 단순히 그냥 작품 소재 연계에 대한 대비보다는 기본적인 피지컬 자체를 기르시는 걸 조금 더 중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음으로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상훈쌤 EBS를 부탁해, 줄여서 이거 키보드 자판으로 치면 듄이거든요. EBS가. 그래서 듄탁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책이 워낙 자세한 편이라 강의 보지 않고 그냥 독학으로 하는 학생들이 꽤나 많은 교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훈쌤은 유네스코 기출독학서, 그 다음에 그릿과 같이 해설이 독학하기에 워낙 좋은 구성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번 연계에 대해서는 정을선전, 간민가 이런 연계들이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체감 효과가 아주 컸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최종 요약 쿼리가 갖춰져 있는 쌤들이 있습니다. 그런 쿼리들은 내가 들었던 쌤으로 이어서 들으셔도 되지만 아예 다른 설명들을 토대로 새롭게 환기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2월 말 OT 때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독서는 참 애매하다고 합니다. 6월이랑 9월에는 독서 체감이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불타올랐다가 실제로 수능에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적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잘 잡아서 6월 말 OT 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엄성경쌤 고농축입니다. 보시면은 고농축이 있고 압축 버전 이런 식으로의 쿼리를 갖추고 계신데 2월에는 수특, 그 다음에 6월에는 수완 강의가 오픈이 됩니다. 전문을 다 읽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데 요약본으로 공부하기에는 약간 부실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엄쌤은 이렇게 나만큼 자세하게 설명해줄 사람이 거의 없다.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이 굉장히 타고난 사람, 그래서 이제 무비국어, 생동감 있는 걸로 참 유명하죠. 그래서 눈앞에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그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EBS 연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50% 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대신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생각을 해보라고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없고요. 문학 쪽은 쭉 다 하기 때문에 이 볼륨 자체는 되게 큰 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성영쌤 유튜브에만 검색해 보셔도 생동감 있게 스토리텔링 하시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약간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들, EBS 언제 공부해 하는 학생들 이동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밥 먹으면서 최대한 듣도록 그렇게 시켰었습니다. 재밌어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타수가 좀 많이 내려가셨는데 전영태쌤 나비에스 파이널 집입니다. 그래서 메인 커리로 듣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시면 되는데 아니시더라도 혹시 다른 스타일의 커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환기 겸 이렇게 일주일 동안 압축적으로
정리하는 거니까요. 시간 부족하신 분들도 이렇게 나비에스 파이널 집으로 다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승리쌤 KBS입니다. 올해 아주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서 재미를 극대화한다고 하셨는데 스토리텔링의 강점을 보이는 엄성경쌤, 김민정쌤 같은 분들의 대항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앱스키마도 어떻게 보면 강민철쌤과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이제 EBS 작품 소재, 그 다음에 줄거리 요약, 해설 이런 것만을 다룬다기보다는 실제로 어느 식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지 출제자의 관점,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같은 훈련들도 두루두루 다 하시죠. 이 앱스키마 자체가 볼륨이 아주 크다기보단 그냥 김승리쌤 풀커리를 타게 될 경우엔 올 오브 카이스부터 이게 은근히 너무 벅차요. 그래서 만약에 다 할 시간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조금 더 압축적으로 진행하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상훈 쌤도 말했지만 독서 연계 체감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다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그걸 단순히 소재만 가지고 눈알 굴리기 하거나 날로 먹을 생각하니까 조금 더 문제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국어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으신 분들은 이 독서 연계도 잘 준비를 하시면 그만큼 빛을 발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 문항 보면은 원래 한수 쪽 모의고사도 진행하셨는데 이제는 김승리 국어연구소, 이감, 강K 이런 식으로 약간 달라진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유대종쌤 같은 경우엔 이뮨 큰 타이틀 아래에 이렇게 OBS라고 작품 연계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강의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연계 적중에 대한 부분인데 보시면은 이건 유대종쌤이 파이널 컬이에요. 그래서 유대종쌤이 OT 때 이 시기 이거 그냥 진 파이널만 들으면 되겠는데? 이거 절대 아니고 연계 대비를 위해서는 이 이전 컬이들 착실히 잘 밟을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건 유대종쌤 스타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두서없다라고 느끼는 그런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1, 2타, 3타 유명한 쌤들일수록 팬도 많지만 그것과 좀 스타일 자체가 맞지 않은, 심지어는 안티 팬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정성민쌤 매주 EBS 4장르, 줄여서 메인회입니다. 모든 문학작품을 다 다뤄주시고요. 수특, 수완까지 합쳐서 한 9월 중순 말 정도에 종강이 됩니다. 선지를 자체적으로 구성한 다음에 OX 퀴즈처럼 내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복습 효과, 그 다음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이런 식의 자체 컨텐츠 없이 그냥 단순히 EBS를 요약 정리만 해주고 끝내는 그런 수업이라든지 학원, 교재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조금 주의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새로 오셨죠. 박광일 쌤 풀2입니다. EBS 커리, 나머지 커리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OT 때 설명해 주시는데 작년 수강생들이 너가 침울하니까 나까지 우울해진다고 제발 웃으면서 밝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하는데 OT 영상에서도 그렇게 밝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이런 웃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튼 그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 전작품만 다루는데 필요한 것만 빠르게 압축적으로 하는 걸 추천을 한다라고 하셔서 사실 김동호 쌤이랑 볼륨 자체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EBS 시간 많이 투자하는 것만큼 멍청한 게 없다라고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축지법, 거북이의 축지법 같은 경우에는 수완 이후 8월에서 EBS 공부의 목적 자체가 결국 시간을 단축하고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지문 해석하는 방향성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는 문제풀이 형식의 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민정 쌤입니다. 씹어먹는 EBS, 그 다음에 원포인트 특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필기까지 함께 다 다루고 강의용 교재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작년 원포인트 특강 때는 심지어 연계 2개를 다 적중해 주셔서 평가원의 딸이라는 이런 수식어를 잘 지키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업 때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청각 자료로 수업을 하지는 않으시지만 유튜브에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잠깐만 들어가 보셔도 알 거예요. 이 표정에서 나오는 실감나는 등장인물의 빙의한 이런 설명 자체가 해당 내용들을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신영균 쌤입니다. 신영균 쌤 온라인 후기 자체는 수험생 커뮤니티 같은데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현강을 듣는 학생들을 상담할 일들이 많아서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하면은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강의 OT에서는 문학 같은 경우에 EBS 저작권 이슈 때문에 독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본인은 저작권료도 잘 지불하고 독서도 그래서 단순히 소재 EBS 지문 자체를 가져오는 거는 안 되지만
해당 소재들을 바탕으로 공을 들여서 학생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을 재구성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이 독서가 손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독서 쿼리를 갖추지 않고 계신 분들이 꽤 많기는 하죠. 물론 연계체감 이슈 같은 부분들도 있겠지만. 다음으로 한수입니다. 한수 모의고사 주간지 분석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인데, 수도 없이 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적중이 안 되는 거가 문제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독서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감도 마찬가지로 해당 내용들로 문제풀이 연습들을 하면서 연계 대비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메리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 EBS 자체는 연계 체감 이슈가 매번 있어 왔습니다. 독서처럼 6월, 9월 수능 가면 갈수록 떨어진다. 단순히 소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게 수특 교재 자체에 전문이 수록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를 발췌해서 냈기 때문에 이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는 수특 국어가 체감 효과가 가장 크다 보니까 과투자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쌤들도 이렇게 갑론을박을 펼치는데 매번 뜨거워지는 쌤이죠. 심찬호 쌤 같은 경우에도 EBS 절대 하지 마 이런 것들은 아닌데, 초중반이라든지 혹은 이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 문학 작품을 스스로 해석하거나 분석할 수도 없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무지성으로 EBS 공부하는 것보다는 실력 기르는 걸 조금 더 추천하는 그런 쌤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피지컬을 기르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애매한데 내가 작품 해석하고 문제 푸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우면 반가운 지문이 나오면 그래도 심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편이고, 이런 거에 문제가 없다, 난 국어 시간까지도 남는다 하시는 분들은 자유입니다. 나머지 공부 필요한 거에 더 시간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렇게 EBS 국어 수능 특강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봤는데요. 2월 말 정도 되면은 조금 더 강사쌤들이 그 EBS 커리에 대한 OT들을 따로 올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작품을 분석하고 교재를 구성하고 있을 그럴 시간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관심 있는 쌤들 영상들 한번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